이것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소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에어로겔, 이 물질을 알아볼 건데 이건 99%가 공기입니다. 이것은 거의 고체구름과 같고 나사에서도 쓰이는 첨단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자기 무게의 4,000배를 견딜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정말일까요?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나는 이 물건에 내 더러운 손을 대보고 싶었던 게 정말 오래됐어. 이게 바로 아주 유명한 에어로겔이야. 아마 인터넷에서 한동안 화제가 돼서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우리는 해외에서 에어로겔이 조금 들어있는 작은 통을 겨우 구입했어. 그 중에 좀 더 큰 조각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렇게 작은 부스러기들이야. 그리고 이게 대략 200헤알 정도 들었어. 비쌌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이게 정말 특별한 물건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손에 들어보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이게 정말 엄청나게 가볍다는 거야.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워. 손에 뭔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건 이게 단단하기 때문이야. 진짜 작은 돌멩이처럼 딱딱해. 이렇게 눌러봐도 푹신하지 않아. 베개 안에 들어있는 스펀지처럼 누르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단단한 물건이야. 또 하나 정말 멋진 점은 이게 약간 반투명해서 에어로젤을 통해서 반대편이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머리젤 같은 젤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 자, 봐봐. 이건 고체야. 그리고 여기서 나는 소리가 꽤 재밌는데 좀 이상해. 진짜 딱딱한 것들이 내는 소리야. 마이크를 가까이 대볼게. 근데 부러질까봐 좀 무서워. 결국 이건 무게 없는 얼음 조각 같은 느낌이야. 하지만 사실 이건 빈 젤라틴에 더 가까워. 봐봐. 에어로겔은 1931년에 발명됐어. 바로 두 명의 미국 과학자들이 젤라틴에 대해 토론하다가 나온 거야. 젤라틴은 젤이야. 안에는 액체가 들어있고 액체도 있지만 동시에 고체 구조도 가지고 있어. 아주 얇은 뼈대 같은 구조가 있어. 그래서 젤라틴을 흔들면 덜덜 떨리는 거야. 이 두 과학자가 논의하고 있던 것은 젤라틴에서 액체 부분만 빼내고 고체 부분, 즉 젤라틴을 이루는 얇은 뼈대만 남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 그리고 그중 한 명이 그걸 해냈어. 에어로겔의 발명가는 스티븐 키슬러라는 화학공학자야. 만약 그가 젤라틴에서 액체만 빼버리면 젤라틴은 쭈그러들었을 거야. 그래서 그는 색다른 아이디어를 떠올렸지. 그는 젤라틴을 압력과 온도를 아주 높일 수 있는 공간에 넣었어. 그가 이 모든 것을 제거하는 순간 젤라틴 안의 액체가 기체로 변했어. 사라지고 공기로 대체됐지. 그러면 우리는 아주 미미한 고체 구조만 남게 돼. 그리고 내부는 거의 99%가 공기야. 이게 바로 에어로겔이야. 이 작은 뼈대는 탄소나 셀룰로스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어. 셀룰로스는 면이나 종이 같은 재료야. 실리카로도 만들 수 있는데 실리카는 유리 같은 재료야. 우리가 가진 건 실리카로 만든 거고 가장 가벼운 건 탄소로 만든 거야. 그래도 이건 에어로젤의 모든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제 테스트를 시작해보자. 첫 번째로 이게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어느 정도 무게는 있어. 다른 것들과 비교하기가 좀 이상해.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불규칙하거든. 그래서 내가 여기 뒤에 가지고 있는 작은 돌멩이를 가져왔어. 니오분으로 만든 거야. 같은 형태야. 이렇게 보면 두 개가 차지하는 부피도 같아 보여. 이 니오분 돌멩이는 93.4g이야. 그럼 에어로겔 돌멩이는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0.5g이야. 1g. 이건 0.5g이야. 이제 진실의 순간이야. 그렇지? 한번 볼까? 정확히 1g이야. 내가 뭘 했어? 정말 가벼워. 하지만 이베레, 좀 참아줘야지. 너 지금 미오비오 조각이랑 비교하고 있잖아. 그건 네가 가진 것 중 밀도가 가장 높은 것 중 하나야. 거의 납 같아. 좀 더 가벼운 것과 비교해야지. 솜은 어때? 솜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것 중 하나야. 여기랑 거의 같은 모양이지. 에어로겔이랑 같은 부피야. 2g이야. 에어로겔의 2배 무게야. 1g. 이렇게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에어로겔 조각은 이론적으로 자기 무게의 4,000배를 견딜 수 있어. 이 말은 우리가 4kg짜리 물체를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게 아직 변형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직 이 실험을 해보지 않을 거야. 이 실험은 우리의 작은 조각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전에 두 가지만 더 시도해보고 싶어. 첫 번째는 색을 관찰하는 거야. 내가 휴대폰을 가져올게. 얀센, 저기 휴대폰 있니? 고마워. 저기 줄리아와 얀센의 발도 보여. 에어로겔이 아주 연한 파란색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사실 하늘의 파란색과도 꽤 비슷해 보여.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빛에 비춰보면 이게 약간 갈색으로 보여. 그리고 빛에서 떼어내면 다시 파란색으로 변해. 결국 이게 갈색 물질일까 아니면 파란색일까? 파란색일까 갈색일까? 에어로겔은 하늘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이 파란색은 마치 우리 하늘의 파란색 같고 갈색은 마치 노을 같아. 그러니까 내 손에 하늘 한 조각을 들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거지. 그럼 이제 왜 하늘이 파란지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걸로 보는 흰색 빛은 사실 무지개의 색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게.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빨간색. 근데 이베레, 네 무지개는 7색깔 대신에 6색깔이잖아. 여기 남색 분필이 빠졌어. 근데 남색 솔직히 파란색이랑 비슷하잖아. 남색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야. 남색 분필도 없어. 너 남색인 거 본 적 있어? 그래. 나도 남색인 건 한 번도 본 적 없어. 남색 자동차 산 적 있어? 남색이라고 적힌 티셔츠 본 적 있어? 슈퍼마켓에서 남색 젤리 본 적 있어? 이 빛들이 공기, 즉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파란색에 가까운 빛들, 특히 파란색과 보라색은 퍼지기 시작해. 이 빛이 여기서 공기 분자를 통과할 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 하지만 다른 색들은 계속 이동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하늘을 보면 네가 보게 되는 건 퍼져나간 이 색들이야.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건 파란색과 보라색이 대기 중에 퍼졌기 때문이야. 반면에 해가 지고 있을 때, 빛이 이미 많은 대기를 통과했을 때, 네가 지평선을 바라보고 해가 지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두꺼운 대기층 너머로 해를 보고 있는 거야. 여기서 보게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네가 보게 되는 건 남아있는 이런 색깔들이야. 왜냐하면 파란색과 보라색은 이미 사라지고 이미 퍼져버렸거든. 그래서 네가 보게 되는 해는 훨씬 하얗고 훨씬 더 노란색이야. 그리고 바로 이게 에어로겔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멀리서 이걸 바라보면 여러 방향에서 오는 빛이 여기서 퍼져나가. 도달하는 파란 빛이 퍼지기 때문에 나는 이 물체에서 파란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 하지만 반대로 내가 빛을 마주보고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 파란 빛은 통과하지 못해서 나는 남은 빛들을 보게 돼. 그 빛들은 기본적으로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에 더 가까워. 이 경우에는 약간 갈색 빛이 도는 거야. 참고로 이건 레일리 효과야. 그리고 이건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 이 현미경은 위아래 모두 조명이 들어와서 에어로겔을 두 방식으로 볼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보여줄게. 봐봐, 정말 예쁘지? 에어로겔 귀엽지? 봐봐. 봐, 여기선 에어로겔을 위에서 보고 있어. 이건 거의 투명해져서 마치 갈색이 살짝 들어간 유리처럼 보여. 이 조명은 아래에서 비추고 있어서 에어로겔을 통과해서 오고 있어.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봐봐. 마치 내가 여기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더 갈색인 부분을 볼래. 내가 빛을 반대로 해서 위에서 비추면 우리가 볼 수 있어. 봐봐. 파란 하늘이 보여. 완전히 파랗게 됐어. 마치 얼음 조각 같아. 정말 멋지다. 이거 정말 신기하다. 나는 에어로겔의 미세한 구멍과 뼈대 구조가 궁금했는데 아직 잘 안 보여. 여기서 더 확대해보자. 유리 조각 같지 않아? 그래, 현미경의 최대 배율로 봐도 그 미세한 구멍들은 아직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조나 망은 정말로 엄청나게 얇은 거야. 이렇게 엄청나게 확대해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그만큼 정말로 아주 작은 거라는 뜻이야.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또 하나는 자외선에서 에어로겔을 보는 거야. 자외선이 에어로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볼 수 없는 건 우리가 자외선을 볼 수 없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외선에 아주 가까운 빛, 바로 이 보라색 빛은 에어로겔을 통과하지 못해. 그래서 이론적으로 에어로겔은 이런 빛에 불투명해.
여기 무지개의 양끝을 대표하는 두 개의 빛이 있어. 한쪽에는 보라색 빛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빨간색 빛이 있어. 여기 위에 보라색 빛을 비추면 에어로겔 뒤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저 아래를 보면 보라색이 보여. 태양빛 때문에 뒤에 있는 게 안 보여. 맞지? 이 말은 에어로겔이 보라색 빛을 완전히 산란시키고 있다는 뜻이야. 보라색 빛은 에어로겔을 통과하지 못해. 이제 빨간색 빛을 비춰볼게. 그리고 봐. 이제 뒤에 있는 글씨가 보여. 에어로겔이 투명해지고 태양이 빛을 덜 내니까 여기서 확실히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빨간색 빛인데 에어로겔을 통과하고 있어. 그리고 이건 보라색이야. 또 하나 알아챈 건 빨간색 빛을 비추면 에어로겔에 거의 그림자가 없어. 줄리아, 보라색 빛도 비춰줘. 봐봐, 그림자가 엄청 진하게 생겼지? 그림자가 확실하게 보여. 이제 빨간색으로 해보면 봐봐, 그림자가 거의 없어. 빛이 에어로겔을 통과해. 우리가 에어로겔 사진을 찍으려고 녹화를 잠깐 멈췄어. 매뉴얼 드문도 팀에서는 내가 바다 코끼리 손이라고들 해. 그건 내가 물건을 너무 세게 잡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했겠지. 아까는 예쁜 에어로겔 블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는 마법처럼 두 개의 에어로겔 블록이 생겼어. 이쯤 되면 너도 궁금해질 거야. 좋아, 이게 예쁘고 신기하긴 한데 도대체 이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 거지? 에어로겔은 매우 가볍고 또 아주 강한 충격도 흡수할 수 있어서 그 충격을 받는 물건이 깨지지 않게 해줘서 유용해. 예를 들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나사에서 스타더스트라는 임무가 진행됐어. 그리고 이 임무의 목적은 우주를 떠돌고 있는 혜성의 작은 조각들을 수집하는 거였어. 문제는 이 작은 먼지, 즉 스타더스트가 초속 약 6km로 이동한다는 거야. 시간당 약 22,000km에 해당하지. 누가 이걸 잡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들은 우주선 밖에 에어로겔 조각을 내놓았어. 이 입자들이 부딪힐 때 에어로겔이 서서히 충격을 흡수했지. 일종의 아주 느린 브레이크처럼 작동한 거야. 마치 입자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 입자들이 부딪히긴 하지만 그들이 연구하고 싶었던 입자들을 파괴할 만큼 강하지 않은 물질에 부딪히는 거였지. 그래서 에어로겔은 이 입자들이 부서지지 않도록 보관하는 초강력 완충제 역할을 했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이 젤라틴 뼈대 같은 구조는 내부에 공기만 들어있어서 에어로겔이 열을 아주 못 전달하게 만들어. 다시 말해서 에어로겔은 훌륭한 단열재야. 열이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지. 그래서 나사에서 보내는 로봇, 그러니까 로버에도 에어로겔이 사용돼. 거기서는 온도가 125도에서 20도까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좋은 단열재가 전자부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 이론상으론 멋지지? 그런데 이게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여기서 단열 테스트를 해볼까? 이게 정말 버틸 수 있는지. 원래는 좀 더 잘하려고 했는데 이미 에어로젤을 반으로 부러뜨렸어.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베리테 시험에 대리기 했던 것처럼 에어로젤 위에 초콜릿을 올려놓고 녹여보는 거야. 초콜릿 한 조각을 집어서 여기 위에 올려놓을 거야. 그리고 내 생각은 여기 아래에서 불을 붙여보는 거지. 열이 초콜릿까지 전달되지 않는 거지. 이게 진짜 될지 믿기 힘들긴 한데 한번 해보자고. 이걸 어떻게든 잡아야 해. 이제 작아졌네. 원래 이 집게에 끼우려고 했거든. 한번 볼까? 아이고 세상에. 와, 이거 불에도 잘 버티네. 불에 닿으면 망가질 줄 알았는데. 대박, 지금 온도가 몇 도지? 150도. 야, 에어로겔은 150도. 야, 초콜릿은 31도고. 와, 여러분. 와, 이게 초콜릿으로 열이 전달되지 않네? 말도 안 돼. 불에 직접 닿고 있는데. 초콜릿은 38도, 에어로겔은 171도야. 언젠가는 초콜릿이 녹을 거야. 그래, 언젠가는. 그렇지. 하지만 불꽃이 에어로겔을 돌아가잖아. 그렇지? 이것 좀 봐. 오, 버티네. 그치? 멋지다. 내가 이걸 만져봐도 될까? 이것도 연용량이 낮아? 내가 손을 대일 것 같아? 아니, 네가 될 것 같진 않아. 하지만 그래, 제발 초콜릿에 손을 대지 마. 에어로겔이 내 손을 대일 만큼 뜨겁다고 생각해? 응,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기 위쪽에 안 뜨거울 거야. 안 뜨거워. 아니, 이건 연용량이 전혀 없어. 여러분, 뜨겁지 않고 미지근해요. 거기 온도가 얼마로 나오고 있어? 108도씨인데 손을 대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연용량이 낮아 열을 저장해 손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베레가 그 재료의 열 용량을 언급했어요. 열 용량은 재료가 얼마나 열을 저장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에어로겔의 경우 열용량이 있거나 없어서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에어로겔은 열 전도율이 낮은 게 특징이에요. 그게 뭘까요? 재료 자체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에어로겔도 뜨거워져요. 카메라에서 에어로겔이 뜨거워진 걸 보셨죠? 하지만 에어로겔은 그 열을 전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겔이 뜨거워져도 만졌을 때 그 열이 손으로 잘 전달되지 않아요. 일반 재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에어로겔의 신기함은 열용량이 아니라 낮은 열 전도율에 있는 거예요. 저 정말 충격받았어요. 정말 미쳤어요.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오, 이게 버틸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미 불이 붙은 이 부분은 내구성 테스트를 하기엔 손상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버티죠? 자기 무게의 4000배예요. 그래요. 2000에서 4000배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그런데 2000에서 4000배라면 이미 통계가 좀 내려갔네요. 그래, 이미 내려갔어. 그럼 삼각형을 만들어서 세 점에 놓고 위에 무게를 올려보자. 먼저 무게를 재보자. 먼저 무게를 재자. 이 세 조각의 무게는 0.55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kg을 버텨야 해. 일단 시작은 그렇지. 시작이야. 적어도 1kg은 버텨야 해. 매뉴얼 도문도 책 중 가장 작은 기아더 소브리비벤시아나 나트레사를 가져올게. 무게는 253g이야. 이 작은 책은 충분히 버틸 거야. 신기한 건 이게 자기 무게의 500배를 견딘다는 거야. 맞아. 별로 안 많아 보이지만 얘가 0.5g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봐. 버텼어. 매번 할 때마다 심장이 못 버틸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제 더 무거운 책을 올릴까? 우주 비행사를 위한 지구 떠나기 안내서 412. 그리고 계속하자. 더 해야 해. 더 해야 해. 665. 거기서 딱 소리가 났지만 그래도 버텼어. 그래, 바닥에 떨어지진 않았어. 바닥에 안 떨어졌어? 잠깐만, 이거 봐. 어이쿠. 그래, 확실히 얘가 버티지 못한 것 같아.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에어로겔 상태 좀 봐. 세상에, 완전히 산산조각 났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에어로겔의 특성을 알 수 있었어. 색깔이 정말 멋져. 열에 대한 저항력도 정말 대단해. 하지만 기계적인 강도는 이게 강점이 아니야. 그래, 얘도 더 좋았던 시절이 있었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물에 넣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까? 나 이거 물에 넣어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내 생각엔 이게 이렇게 물을 흡수할 것 같아. 얘가 흡수할까? 흡수할 거야. 내 생각에는 물을 흡수하기 전에 얘가 먼저 뜰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진짜... 와, 하얘졌어. 안 떴네, 줄리아? 여기서 가스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뜨긴 떴는데 안에 있는 공기를 내보내고 있어. 와, 나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 와, 완전히 새하얘졌어. 완전히 하얗게 됐어. 이제는 빛이 예전처럼 통과하지 못하죠. 이제는 빛이 물도 함께 통과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하얗게 변해요. 난 못하겠어. 녹화도 못했어. 이건 마치 끓는 것 같아. 물이 그 안으로 아주 빠르게 들어가요. 그리고 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와, 이건 순식간이야. 순식간이야. 그건 물에 달라붙어. 소수성이 아니라 친수성이야. 물을 원해서 내부의 공기를 빼내고 전부 물로 채워줘. 그리고 결국에는 엄청 보기 흉한 게 남아. 그게 굉장히 잘 부서지는 끈적거리는 물질이 돼. 와. 그게 바로 하얗게 변해. 그게 좀 이상한 반죽처럼 돼. 그게 이상한 젤처럼 변해. 잘 모르겠어. 기저귀 젤 같아 보여. 그러니까 물은 이 재료의 크립토나이트야. 마누얼 조문도 책대. 겉보기에는. 그래, 그리고 이베레. 이베레도 그래. 우리가 가진 나머지도 다 던질 거야. 알겠지? 또 다른 정말 신기한 재료를 보고 싶어? 한 13년쯤 전에 우리가 자석유체를 샀었어. 그게 기본적으로 자석에 반응하는 액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한 모양으로 변하지.
이 영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를 망가뜨렸었지.